수술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은 방법이 없을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필러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코 성형은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 전체적인 라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턴이 또렷한 코를 갖고 싶다는 분들은 코 수술을 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정원장입니다. 코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코가 좀 낮아서 콧대를 살짝 올리고 싶은데 필러가 나을까요? 아니면 아예 코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수술은 조금 무섭고 부담돼서 필러만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어차피 필러를 계속 유지하려면 재시술을 해야 한다는데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 바에는 차라리 한번 확실하게 수술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로 나눠지는데, 오늘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코 수술이 좋고 어떤 분들은 코 필러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콧대가 많이 낮은 편이라 확 높이고 싶다거나, 콧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매부리가 조금 신경 쓰여서 간단히 해결하고 싶다는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코끝만 조금 올리고 싶다거나 코가 넓어 보여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코 성형과 코 필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걸 해야 좀 더 확실하게 예뻐질 수 있는지 현실적인 부분까지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 성형, 흔히 코 수술이라고도 부르죠. 기본적으로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을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자거 연골, 귀 연골이나 비중격 연골 등을 채취해서 코의 형태를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코끝, 콧대 혹은 매부리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디자인하게 되는 수술이다 보니 아무래도 영구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코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낮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에 비해 코 필러는 주사로 필러 물질을 코 부위에 주입해서 모양을 다듬어주는 시술이에요. 간단하게 콧대나 코끝에 볼륨을 주입해서 라인을 교정한다든지 살짝 낮은 부분을 채워주거나 매부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나고 시술 직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분들이나 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필러를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필러는 체내에서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꺼지기 시작해서 유지를 원하신다면 주기적으로 재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필러는 흡수도 일부 되지만 어느 정도는 남기 때문에 점점 필러가 주위로 퍼집니다. 그래서 필러를 계속 주기적으로 맞다 보면 높이면 올라가면서 또 주변으로 퍼지기 때문에 콧대가 뭉툭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싹 다 녹이고 다시 또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 성형은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 코의 뼈와 연골 구조를 직접적으로 손보고, 필요하면 보형물도 넣어서 전체적인 라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끝이 정말 낮거나 들려있는 경우, 필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술을 받으면 이게 내 코였나 싶을 정도로 확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콧대나 코끝, 매부리, 그리고 콧볼 크기의 문제들도 한 번의 수술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코를 본격적으로 예쁘게 만들고 싶고 반버선 코나 일자코처럼 턴이 또렷한 코를 갖고 싶다는 분들은 코 수술을 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코 성형은 수술이니까 당연히 절개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흉터나 멍, 붓기, 수술 후 관리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까지는 외출할 때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는 정도지만 얼굴을 드러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한 달 정도 여유롭게 회복 기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수술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랑 다른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수술 전 반드시 원장님과 상의를 통해서 어떤 디자인의 어느 정도의 높이를 원하는지 꼼꼼히 얘기해 보셔야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내 하시다가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꼼꼼히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 필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술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코 필러는 시술 시간이 짧고 절개나 마취 부담도 훨씬 적어서 혹시나 흉터나 멍, 회복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필러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코 수술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단 맛보기로 코 필러를 먼저 시도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흡수가 되고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가진 않아도 어느 정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필러 녹이는 주사를 활용해 모양을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살짝 필러를 해보시고 괜찮으면 수술까지 고민해볼래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단점으로는 필러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은근히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 비용과 시간을 합치면 코 성형을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 낮았던 코를 필러만으로 확 올린다,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 수술만큼은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러로 코끝을 교정하는 경우에는 코끝은 연골과 연부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게 되면 코끝이 괴사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럼 나한테는 어떤 게 맞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 코가 전체적으로 많이 낮거나 코끝을 확실히 올리고 싶다, 매부리가 심해서 뼈를 깎아야 한다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고요. 반면에 전체적인 코 라인이 나쁘지 않은데 살짝만 보완하고 싶다거나 수술은 아직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필러부터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술이든 수술이든 코는 얼핏 보기에 간단해 보여도 안쪽 구조가 복잡해요. 혈관과 연골 그리고 조직 배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필러도 올바른 부위에 적정 용량을 주입해야 하고, 코 성형도 코끝, 콧대, 콧볼 등 부위별로 정교하게 디자인을 해야 부작용 없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반드시 현재 내 코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내가 원하는 코의 이미지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소통을 해주시는 원장님에게 가셔야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 성형과 코필러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셨는데도 나에게는 수술이 맞을지 필러가 맞을지 잘 모르시겠거나 나에게 맞는 코 디자인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어떤 것이 맞는지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코 디자인까지 잡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크리스탈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